전주. 금남 호남 정맥을 끼고 도는 고장으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 후백제의 도읍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예와 의를 숭상하고 흉과 효를 실현해온 선비와 양반의 고장. 또 넉넉한 정과 그윽한 멋이 흐르는 풍류의 고장 전주. 전주가 간직한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 중 왕도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남 제1의 유서 깊은 고장 전주는 풍패지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기 때문인데요.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널리 위엄을 떨쳐온 왕도 전주. 그 찬란한 기억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1700년대 초반의 전주 풍경. 전라가명이 자리한 위쪽으로 중앙에 관리나 사신이 와서 머물렀던 객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객사죠. 전라가명은 세월 속에 사라졌지만 전주 객사는 여전히 도심 속에 건재합니다. 전주 객사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1431년 성종 2년에 전주 서고를 지은 뒤 남은 재료로 고쳐 지었다는 기록입니다. 적어도 500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왔으니 조선의 객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셈이죠. 하지만 넓은 대지에 여러 채의 건물을 거느렸던 옛 위용은 추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로공사로 한쪽 건물이 헐리고 때로는 상품 진열소로 일제강점기엔 산업장려관으로 이용됐습니다. 한국전쟁 후엔 전북대학교 전신인 명륜대학의 강의실로 사용되기도 했죠. 시대에 따라 그 쓰임은 달라졌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그것은 전주 객사의 상징인 현판입니다. 힘과 기상이 넘치면서도 막힘없이 써내려간 현판 글씨, 풍패지관. 풍패는 이제 건국자의 본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래는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이 폐연풍읍, 그래서 풍패가 건국자의 본향을 칭하게 됐고, 또 전주객사에 풍패란 이름이 붙은 것은 좀 더 큰 의미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전주부성의 중심 건물이 전주객사예요. 근데 그 객사의 이제 편액이 풍패라고 이렇게 붙어서 결국은 이제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아서 그 전주객사의 당호를 그렇게 이제 붙였겠죠.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본관은 전주. 곧 전주는 조선 왕조의 뿌리입니다. 조선 태조의 전주를 한 고조의 풍패에 비유한 거죠. 지금도 전주 도심 곳곳은 왕조의 발상지를 뜻하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왕도의 위엄이 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주 객사의 현판. 현판을 쓴 주인공에 대해 오랫동안 세인들은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현판 글씨의 주인공. 그 단서는 전주 한 향토 사학자가 발견한 전주 읍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학사 나노 주지번. 풍패지관 4글자를 편액했다는 기록인데요.
진천 송씨 문중은 풍패직언을 쓴 주인공으로 주집언을 꼽습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집언의 고향은 중국 남경입니다. 남경은 일본군이 대학살을 자행한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죠. 명나라를 세우고 남경으로 수도를 정한 명태조 주원장. 산둥성 출신이었던 주집언의 아버지 주희는 주원장의 호위무사로 남경에 왔죠. 하지만 부하직원의 모함으로 관직과 재산을 잃고 맙니다. 他原来的地位并不低，但是被抄家之后，生活状况就不好了。在这个困苦当中啊，那个时候他要想有出路，只有一条路，就是通过刻苦的读书、考试，能够中了进士，这样才可以有出路。否则的话，没有出路的。 생활은 궁핍했지만 본시 총명하고 성실했던 주집언은 고학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595년 북경에서 황제가 친히 주관하는 시험에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주집언은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한림원 편수가 됐습니다. 그는 명나라 역사상 손꼽히는 대학자이면서도 시서화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他的字，后人的评价说他有点这个赵孟頫，元朝的大书法家，赵孟頫、颜真卿有他们的风格。他画的这个山水呢，有点像那个米芾、米南宫的风格，吴镇的风格。特别是他画的那个珠石头，珠子下边要有一个石头，那个有点像宋代的那个文同、苏东坡那样的风格。 장원에 급제한 지 10년 후 주집언은 명황제의 사신으로 조선에 옵니다. 1605년 북경을 떠나 해를 넘겨 한양에 도착한 주집언. 이때 조선의 왕 선조는 친히 포구에 나가 그를 마중했습니다. 왕의 영접을 받을 정도로 귀한 행차. 그런데 한양에서 공식 업무를 마친 주집언은 또 한 번의 여로에 오릅니다. 다 이제 일사를 마치시고 송영자고자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를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굳이 먼 길을 달려 전라도까지 찾아온 이유. 한 문중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주 객사에서 주무셨을 때 지금은 우리가 볼펜을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지필목을 갖고 다녔어. 글씨를 잘 쓰니까 풍패지가 아니라 자기가 아침에 쓴 거예요, 이렇게. 전주 객사에 머문 그날 밤 주집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2년 만에 해후를 눈앞에 두고 설레는 마음을 담아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글씨. 진천 송씨 문중은 이렇게 전주 객사의 현판 풍패지관이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이제 대국의 사신이 몸소 말을 타고 내려오게 만든 장본인 송영구의 얘기를 해볼까요? 1556년에 태어난 송영구의 본관은 진천, 호는 표옹. 자신을 표주박 할아버지라고 부른 그는 한평생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대가인 우계 성혼의 문화에서 이항복과 동문수학했고
훗날 성주 목사, 경상 관찰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성품이 너그러워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다고 전합니다. 일례를 들으면 경상도 관찰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끝내고 오시는데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뭐 더 가져가는 거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 영감님 부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채까지 그 강에다 버린 정도. 진천 송시 표옹 유고에는 정철과 함께 기록관인 서장관으로 북경에 간 송영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숙소에 머무는 중에 뜻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 소리는 바로 숙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가 읊는 문장이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장자의 남아경이 아닌가? 昭君不知晦朔，惠姑不知春秋，此小年也。 그대가 얼핏거리 무슨 뜻인 줄 아는가? 早晨的蜉蝣分不清朝与夕，傍晚的知了不知道春天有秋天。所谓的人生，不是短暂的。 자네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천한 일을 하면서도 장자의 남아경을 그렇게 유창하게 읊을 수 있단 말인가? 我本来是南京人，因为多次科举考试落选之后，家人对我充满了希望，给我身上凑满的路费也已经全用光了，所以我只能做这种事情。 그렇다면 글을 한번 써보겠는가? 청년의 유려한 글씨체는 송영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봅시다. 물리는 유창하나 그래 품격이 정연하지 못하니 우리 조선의 과정으로 가르쳐 주겠소. 문장의 이치는 깨쳤으나 격식이 부족해서 아쉬운 문체. 송영구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지인지감, 바로 이 사람이 북경에서 학비를 벌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주지번이었죠. 송영구는 주지번에게 글을 쓰는 요령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서적과 상당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일종의 장학금이었던 셈이죠. 그로부터 2년 후 주지번은 과거에 합격했고 다시 10년 후 조선의 사신으로 온 것입니다. 주지번은 조선에서 여러 학자 문인들과 교류하며 양국 문화의 가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주지번은 이미 조선에서 송영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 필과 하인 한 명을 얻어 전주 객사를 거쳐 송영구의 고향인 익산 왕궁까지 친히 내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은 결국 헛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지번과 송영구의 만남은 송영구가 죽기 직전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왕의 고향을 뜻하는 풍패는 전주부성 4대문 중 풍남문과 패서문이란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패서문은 세월 속에 사라졌지만 풍남문은 도심 한가운데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풍남문은 전주 부성의 정문으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형태를 자랑했죠. 보통은 이제 풍남문 하면 풍자가 뭐 풍요, 풍년, 여기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 풍자는 글자는 같아도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패에서 그 한자를 따서 풍남문이라고 이렇게 이름한 거죠.
풍남문에서 동쪽으로 150m쯤 떨어진 경기전. 왕의 어진이 모셔진 곳인데요. 신숙주가 찬술한 영모록을 보면 당시 태조 어진이 무려 26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전의 태조 어진이 현존하는 유일본이죠. 그러니까 태조 진전이 이제 한양 빼고 지방에 5곳이 있었는데 그 5곳이 이제 신라의 수도인 경주,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인 그 평양, 그리고 이제 고려의 수도이자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잠저시에 살았던 데가 개경이지 않습니까? 이 3곳하고 나머지 2곳이 이제 태조가 태어나고 또 선조가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태조가 태어난 곳은 영흥 아닙니까? 영흥에 모시고. 그리고 전주는 태조는 태어나거나 살지 않았지만 그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분향이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모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왕실의 뿌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서 태조 어진을 봉안한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도시에 태조 어진을 모시고 여기가 이제 어떤 새 왕조의 말이죠. 조선의 땅이다. 이런 것들을 좀 표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신민들의 충성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끌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겠죠. 이어령은 역사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괴어있는 시간, 미래를 향해 도리어 흘러내려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역사야말로 살아있는 스승이며 진리의 보고이자 미래의 등불인 셈인데요. 그런 점에서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전주 경기전은 조선 500년 역사의 시작이자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경기전 북쪽에 자리한 조경묘.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공 부부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요. 조경묘에는 영조 47년 영조가 친히 친필로 써서 보낸 위패가 있습니다. 조선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여실히 보여지는 대목이죠. 시조 이한의 경우에는 그 선조들은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분들을 모시는 이제 사당이 들어선 거니까 전주가 어떤 실제적인 조선왕실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니까 풍패지향으로서의 의미가 더 좀 강화된 그런 결과라고 봐야죠.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찾는 거죠. 현재 나는 무엇인가 또는 현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줄 때 다양한 방식의 설명 방식이 있지만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그 이성계의 그 뿌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조선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실에서도 전주 이씨의 시조묘를 찾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조경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게 되고 조경묘라고 하는 사당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경기전에 진전과 조경묘를 포함해 조선 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가 있다면 조경묘 동쪽에는 오목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산에서 왜구의 대승을 거둔 이성계가 조상인 목조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승전잔치를 베풀었죠. 이때 이성계는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대풍가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대풍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그러한 뜻을 상징하는 그러한 노래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성계가 대풍가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이성계의 뜻이 조선을 건국하고자 하는 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친 그러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이목대는 승암산 발치에 위치하는데요.
바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목조 이한사가 전주를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것은 목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목대는 조선 왕실이 시작되는 그러한 중심으로서의 목조, 그 목조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이목대 비는 사실은 비문의 내용은 목조대왕 국어 유지비라고 해서 목조대왕이 예전에 살던 옛 터에 세운 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발상지 풍패지향 전주. 전주를 알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있으되 막히지 않고 두루 통할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시대와 함께 걸어온 전주는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이자 아시아 문화의 심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주가 조선왕실의 본향지로서 가져야 되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또는 이성계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조선이 50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의 힘을 21세기에 다시 찾아서 그것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던 또는 전주의 정신으로 그것을 다시 발전시키던 이것은 후대의 지금 전주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도의 맥이 흐르는 풍패의 고향 전주에는 우리 주변 곳곳에 찬란하고 위대한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된 풍남문 광장부터 한옥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목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왕도의 맥을 따라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